상대방이 딱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빌려주었지만 정해진 날짜에 갚지 않아 곤란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유가 많아 늦게 받아도 되는 돈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나 역시도 주택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중요하게 쓰일 일이 있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채권 추심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심을 강행했다가는 불법 추심으로 오인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안전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빠르게 움직일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다면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나서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위임받아 대신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회부터 소송 압류,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요. 이곳은 변호사들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채권자를 대신해서 합법적인 채권 추심 절차 내에서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 추심이라고 해도 해당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다면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실에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에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정증서가 있다면 일이 쉽게 처리될 수 있지만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본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지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금융거래 내역,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대화를 녹취한 파일도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 추심을 해야 하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저렴한 인지대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급을 명령하는 신청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추심 시에 지급을 명령하는 신청만 진행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따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확정됩니다. 채권 추심의 경우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의 경우 대부분 성명만 알고 있고 나머지 정보는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명만 적고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구 취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변제기한에 대해서 적고 그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 원인의 큰 요지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돈을 지급하였는데 변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법원은 채무자 혹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하였다면 다음 절차가 궁금할 것입니다. 소송이 승소했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압류 및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우선 대여금 소송 전에 채무자 재산의 가압류를 설정해 두셨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나 통장, 예금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압류가 없는 분들은 빠르게 다음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혹은 법률사무소와 신용정보업체를 통한 신용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게 되면 각종 압류에 착수하여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채권 추심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